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이슈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역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7월 10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어제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가 오랜만에 연예 뉴스 하나 다뤘죠. 연예계 갑을 관계의 대표적 피해자 JYJ의 시아 준수가 음원 유통사로부터 홍보 마케팅을 갑자기 거부당했다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양쪽의 갈등이 잘 봉합됐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갑을 계약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는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는 앞으로도 연예계 비리도 꾸준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41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4,359분의 고발 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어느새 친숙해진 영상이 있지요. 강남역 물난리 영상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비에 강남역 인근 맨홀 뚜껑이 역류했다 하는 사진 한 장이 트위터를 지금 달구고 있습니다. 강남역 인근 맨홀 역류라는 이름으로 트위터를 달구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티즌들은 강남역이 또 워터파크라는데 물 조심하라는 댓글들을 열심히 RT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수압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다 강남역도 아닌 신논현역 부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네티즌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장마철 당시 영상인데요. 이번처럼 맨홀 뚜껑이 들썩거리면서 간헐천처럼 물길이 위로 치솟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 아주 불편해 보이죠. 며칠 뒤 결국 침수돼 버리고 마는데요. 서울 강남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모습, 강남 스타일 완전히 구겨진 모습입니다. 이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맨홀의 역류는 계속됐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세계적인 악명을 얻게 된 겁니다. 침수의 원인과 관련해 삼성이 지목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삼성전자 사옥을 연결해주는 지하 통로를 서초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 그리고 그 결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법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삼성전자 건물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지하 공간과 그 강남역을 보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무리한 시공과 불법 탈법적인 어떤 여러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5월 현장 조사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하수가 흐르는 통로를 따라가 보니까 통로 앞에 갑자기 벽이 나타나서 가로막거나 지나치게 커브가 급한 곳들이 나옵니다. 지하철 2호선 지금 상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쪽에 소통 공간이 구독해가지고 여기서는 3년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 들어보면 이제 삼성전자 가는 계단이 있죠. 그러니까 만나면서 보면 공간이 높이가 1.5m밖에 안 되고 여기서 다시 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조금 전에 3년 박스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또 물이 지금 흐르는데 상당히 지금 폭도 오히려 훨씬 더 줄어들었고
1.5m 확보가 채 안 되네요. 이쪽 높은데도. 이쪽 부분은, 이거는 채 1m도 안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쪽 부분에 많이 퇴적이 되어 있네요. 이 퇴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기서 물이 빠르게 오다가 이쪽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고 유속이 늘어지게 됩니다. 병목 현상에 따른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 관거. 비가 오면 물이 흐르지 못하고 역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들어와서 쌓여있는데요. 깊이는 한 30cm 정도.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급경사가 지금 생겼습니다. 심지어 아래로 흘러야 할 물이 위로 흐르도록 설계된 곳도 발견됐는데요. 분노의 역류. 매년 강남 맨홀이 역류한 것은 자연의 법칙까지 거슬러 가면서 삼성재벌의 편의를 봐준 세태에 대한 분노의 역류였다는 얘기입니다. 저 앞부분에서 턱이 보이죠? 턱이 보이는 게 여기 역경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와 같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역경사가 생기고 그리고 통수 단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인데요. 정작 서초구만은 100년 만의 폭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서초구와 삼성전자 또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가 청와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삼성이죠. 더 큰 물난리 나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해결을 위한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 의사 표현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시냇물입니다. 국민의 표현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정지합니다. MB정부 들어 위축됐던 표현의 자유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하면 더했지 여전하다 하는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기 위한 시민들이 오늘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탄압에 맞서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최근 시민들의 성금으로 보석금을 치르고 지난 주말 석방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인용보도한 썬데이 저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언론입니다. 인용 보도도 아니고 거기다 링크를 걸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박근혜가 직접 고소를 했고 박지만이 2차례 고소해서 8월 달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백 대표는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오촌 형제들의 피살 사건과 연루된 거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기자를 가두는 세상이 돼버렸다며 땅에 떨어진 표현의 자유를 증언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홍성담 화백은 지난해 박근혜 후보가 독재자 박정희를 닮은 아이를 낳는 그림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후보자 비방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런데 이게 박정희를 낳았다고 막 이렇게 우겨대요. 사람들이 웃겨. 어떻게 딸이 자기 아버지를 낳았습니까? 박정희를 닮은 아기를 낳은 거지. 그러면 자기 외할아버지를 닮은 DNA가 당연히 그럼 나를 닮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홍화백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숱한 비난 댓글 피해를 입었는데 댓글의 출처가 국정원과 관련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본 댓글, 선정적인 댓글을 달았던 그 아이디하고 이번에 그 국정원에서 발표한 그 아이디, 국정원 댓글 아이디하고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의 자유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대단히 아주 그 재밌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논의가 많아야 됩니다. 뭐냐면 국정원 그 최정예 요원들이 댓글을 달면 그 댓글들을 일베라든가 시발단 애들이
이제 유포를 합니다. 터뜨립니다. 증언들을 듣다 보니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버지 박정희 혹은 동생 지만 씨 등에 대해 글이나 그림으로 비판을 가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박 정권 들어 박 대통령 일가가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성역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박정희에게 승은을 입은 200여 여인들이라는 칼럼을 퍼오고 그림 파일로 패러디에 올린 네티즌도 예외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노르기라는 이름으로 14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파워 트위터리안 고창규 씨는 금기와 성역을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사불란함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트위터에 이제 그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올렸더니 그 선관위에서 고소 고발하고 그 경찰, 검찰 뭐 일사불란하게 그냥 기소해가지고 재판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기사를 갖다 포함했을 뿐인데 박근혜한테 불리한 이미지가 있는 글을 갖다가 쓰고 퍼나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을 갖다 한다는 그런 의미죠. 박정희는 이게 공인이거든요. 그 공인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할 자유가 있는 거고요. 너무 무리한 잣대를 정권에서 들이대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데일리 고발 뉴스의 사명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와 함께 표현의 자유 수호에 있습니다.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국민을 대신해서 과감하게 던지고 대신 매를 맞는 것도 저희 언론이 하는 일이죠.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벗어 던지고 시민들의 표현 자유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물 없는 물레방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에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이 공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막판까지 일본계 미국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가볍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 밖에 소녀상 건립까지의 향후 일정, 박상균 LA 특파원이 전합니다. 오늘 이곳 글렌데일 시의회에서 열린 특별 공청회에서 5명의 시의원들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위한 최종 디자인안을 4대1로 가뿐히 통과시켰습니다. 공청회장에는 일본계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마지막까지 제막식 저지 활동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같은 침략의 아픔을 겪은 알메니언계 시의원 4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억지성 주장을 오히려 꾸짖는 듯한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반대하는 의견이 전혀 그 역사 교육이나 어떤 그런 걸 받지 않은 논리가 정연하지 않은 얘기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도리어 시의원들의 결정에 하나 그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겠다는 어떤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7월 30일 동상 제막식까지 걸림돌은 모두 제거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평화의 소녀상은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 젊은이들의 왕래가 잦은 시청 앞 중앙도서관에 세워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위안부 결의안 보고서 미국의 시민사회 현안으로 만들고 인권의 문제고 미국 공공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와도 미국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걸 보호해 줄 겁니다. 뉴욕의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소녀상,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주한미 포럼을 비롯해 그간 모금 활동을 펼쳐온 한인 관계자 30여 명은 하나가 되어 기뻐했습니다. 불뿌리 연대의 힘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는 28일엔 고발뉴스닷컴 후원으로 미국에 도착하게 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못다 부른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데요. 가수 심수봉 씨가 특별 출연해 자리를 빛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안부 홀로코스트 피해자도 한자리에 모입니다. 다음 날인 29일 제막식 전야제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자리를 함께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 글렌데일 시청에서 열린 특별 청문회에서 디자인 도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풀뿌리 정치 활동이 거둔 쾌거라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시청에서 고발뉴스 박승균입니다. 전두환 독재를 끝낸 6월 민주혁명의 불씨,
이한열 열사를 배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한열 실천단이라는 단체인데요. 이들이 어제는 합창단으로 변신해서 숨겨둔 노래 솜씨를 뽐냈다고 합니다. 서러운 넋들이 가네. 천상의 이한열 열사가 땅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이한열 합창단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열이와 함께 부르는 노래, 다시 민주주의를 노래하다 라는 제목의 공연이었는데요. 열사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2008년 그리고 2013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불렀던 추억의 노래, 촛불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2013년 지금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자는 의미로 오늘 준비한 행사이고요. 각 대학마다 대표들로 이뤄진 합창단의 노래가 불려졌고 간간히 자유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국정원 규탄을 외쳤음에도 어느 방송 3사에서 그 집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면, 그리고 이번 국정원 사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대학생들은 언제나 역사가 부를 때면 발벗고 거리로 뛰쳐나올 것입니다. 어둠이 내리자 하나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주변 학생들을 보면요,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냥 계속 공부만 하고 입시다 뭐다 하다 보니 좀 고등학생들이 좀 이런 사회에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배들이 쟁취해놓은 민주주의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고, 이런 선거에 국가의 기관이, 특히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가의 기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점점 그 민주주의가 뒤로 가고 있지 않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워서, 단순히 이거를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뒤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경부운하 컨소시엄이었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이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덕분에 끼리끼리 각종 담합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나 공정위는 모르는 척 눈 감아줬고요. 덕분에 각종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수질 관리도 엉망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국민들 5년을 송두리째 속아 넘어간 것인데요. 부랴부랴 청와대가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일이라고 말이죠. 데일리 고발 뉴스는 묻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 여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어디 가 계셨습니까?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7월 10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